당신의 투자를 높은 곳으로 유안타증권. 안녕하십니까. 유안타증권에서 글로벌 주식 담당하고 있는 고선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38년 만에 최고 신고점을 경신했던 일본, 그중에서도 투자해볼 만한 산업과 기업 종목에 대해서 토픽까지 이번에 자료에서 담아봤는데요. 제목은 하나부터 둘, 환상의 짝을 찾아서 라는 의미로 각 섹터별로 두 가지 토픽을 가지고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컨텐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선 일본 반도체, 로봇, 소매로 크게 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일본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솔직히 지금 1980년대 이후로 처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를 만든 것은 미국이라고 현재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 제한들이 그 범위가 점점 확대되면서 활로를 찾기 위한 중국의 움직임이 바로 일본 장비 업체들에 대한 수혜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국에게 있어서 일본산 장비는 굉장히 좋은 대체제가 되고는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한 제재를 시행을 했었고 거기서 빈자리가 났을 경우에 그 빈자리를 언제나 일본 기업들이 채우고는 했었는데요. 제가 왼쪽에 그려놓은 차트를 봐서도 정확하게 2019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했던 제재를 시행을 했었고 그로부터 한 1년 정도가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일본 반도체 기계 수출량 내 국가별 비중을 뜯어본다면 중국의 비중이 올라간 것과 반대로 미국의 비중은 떨어지는 그 내부적인 변화가 굉장히 뚜렷하게 확인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사항은 지난해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제재를 확대를 했었던 2023년 하반기에 굉장히 뚜렷하게 다시금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전략을 첨단하고 레거시 두 개 다 같이 가져가는 특징을 갖추고 있는데 지난해 10월에 굉장히 특이했던 점이 중국 당국이 굉장히 공식적으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정책을 첨단에서 레거시로 전환하겠다는 움직임을 좀 본격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차트에서도 관련된 움직임이 2023년 하반기에 나타났다는 것이 해당 부분을 굉장히 잘 나타내는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즉 활로를 찾으려는 중국의 움직임이 일본 장비 업체들에게도 훈풍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저는 반도체 밸류체인 이제 전반적으로 이어질 수혜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전공정 장비에 좀 집중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큰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우선 두 가지 이유를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전공정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 대비 요구되는 기술력이 굉장히 높고 두 번째 이유로는 중국의 이제 자체적인 보급률, 그러니까 자체 조달률이 굉장히 낮은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토픽으로 제시해드린 도쿄 일렉트론하고 스크린홀딩스 이제 매출 내 중국 비중을 그려놓은 건데 그것을 살펴봐도 현재 관련된 움직임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가 3월이 이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2024년 1분기가 그 기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21% 수준이었던 중국 비중이 현재 40%에 근접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스크린홀딩스 에서 확인이 되고요. 도쿄 일렉트론 같은 경우에는 25% 수준이었다가 지금 47% 거의 50%에 근접한 오르막길을 좀 걷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밸류체인 중에서도 전공정 장비에 관련된 수혜가 집중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현재 토픽으로는 매출 내 중국 비중 확대가 굉장히 가시적으로 확인이 되는 도쿄 일렉트론과 스크린홀딩스를 좀 토픽으로 제시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일본 로봇 관련돼서 두 가지 토픽과 함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리슈어링의 일환으로 이제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각국에서 첨단 장비를 중심으로 둔 반도체와 2차전지 중심의 신규 공장이 건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첨단 기술이랑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로봇이나 자동화에 대한 니즈 또한 굉장히 자연스럽게 올라왔던 상황인데요. 제가 왼쪽에 그려놓은 차트가 글로벌 3학년 로봇 연간 설치 대수입니다. 사실상 이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올라오다가 리쇼잉이랑은 테마가 처음 불거졌었던 이제 2020년대부터 이제 한번 반등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관련된 이제 정책이 인프라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정책들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한 번 더 레벨업되는 모습을 보임을 확인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리슈어링 관련된 테마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건 물론 시장에서는 서비스 산업과 협동 로봇을 비롯한 여러 관련된 새로운 가식성을 갖추고 있고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에 대해 집중할 수 있지만 저는 전체 산업용 로봇 설치량의 90%를 차지하는 전통 산업용 로봇에 집중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상 글로벌리하게 관련돼서
해서 패권을 둘러싼 각국의 이제 경쟁력이 굉장히 심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R&D 투자도 가속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로봇 제조는 물론이고 감속기와 모터를 비롯한 핵심 부품 측면에서도 당초 시장의 주도권을 갖추고 있었던 일본이 여전히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점은 미국 내 건설되는 첨단 공장 내 장비 수주가 이제 올해부터 좀 본격화될 것이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관련된 자금이 직접적으로 이제 했던 것을 예시로 들자면 미국의 인프라법을 이제 들 수가 있는데 인프라법이 가결되고 나서 본격적인 자금이 풀렸던 게 지난해였고요. 먼저 우선적으로 관련된 수주는 이제 벌칸 메터리얼이라고 불리는 건자재 업체에서부터 먼저 확인되는 측면을 보였습니다. 원래 새롭게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선 땅을 다지는 과정이 필요하고 건자재가 먼저 들어가고요. 다음으로는 골격을 갖추고 전선을 까는 과정이 거치는데 건자재 기업들에게 수주가 확인되고 나서부터 이제 숄스나 앙코어 와이어와 같은 이제 전선 업체들에게 관련된 수혜가 옮겨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제조업 건설 기성액과 일본의 이제 로봇 제조 업체들에 대해서 수주 증감률을 좀 비교해서 그려놓은 차트인데요. 환하게 가장 대표적이고 야스카와 전기는 물론 부품도 생산하는 업체지만 로봇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현재 3분기 정도의 시차를 두고 건설 기성액이 올라갔을 때 차이를 두고 수주가 증감하고 있는 그 상황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래 적어놨는데 3분기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현재 일본의 로봇 기업들과 관련된 부품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충분히 유효한 시점이다라고 판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탑픽으로는 화나카, 야스카 전기를 탑픽으로 이제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소매 업체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일본의 소매 판매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전히 YOY 기준은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판매액 자체로만 봤을 땐 아쉬운 상황인데요. 최근에 소비 심리 개선을 두고 향후 구매력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시각들이 일본 내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소비자 심리 지수를 그려보면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 특이한 점이 지난해 12월, 올해 1월 2개월 연속으로 전 연령에서 소비 심리의 개선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의 시선이 어디로 갈까? 저는 주요 유통 채널 중에서도 좀 백화점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왼쪽 차트 보시면 제가 판매액을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지금 현재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좀 여전히 팬데믹과 상관없이 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백화점 같은 경우 올해 들어서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좀 회복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팬데믹을 기점으로 이제 판매액이 올라갔다기보다는 팬데믹의 여파보다 오히려 과거 7, 8년 동안 판매액이 계속 부진했던 모습을 보였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팬데믹으로 여파를 받았던 것을 지금 탈환을 하고 이전 수준까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 품목별로 본다면 마진이 높은 의류와 그리고 굉장히 고가 상품이 귀금속 위주로 YOY 증감률이 좀 견인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저는 탑픽으로는 이세탄 미츠코시라고 일본의 백화점 3사가 이세탄 그리고 J홀딩스 그리고 다카시야마 이렇게 3사가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데 백화점과 관련된 본질의 이제 사업체에 집중하면서 매출액의 반전을 이끌어내고 있는 기업이 이세탄이 굉장히 유일하기 때문에 현재 탑픽으로 제시해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증시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 시점이나 이제 투자 기업에 대한 의문도 굉장히 많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드린 자료가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